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5일 정미 두번째 기사 1428년 명선덕 3년 파저강에 거주하는 올량합이 도움을 청하니 우선 사람을 보내 정탐하도록 하다. 이어서 또 서울호 등이 대개 압록강 이서에서 황성평에 와서 거주하는 까닭으로 올량합 장산보의 처자와 인구들이 출거한 것이 더욱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장산보의 처자도 또한 산업이 간과하여 그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주할까 염려됩니다. 이보다 앞서 군사를 6번으로 나누어 방어하였는데 이달 3월 15일의 수교에 공문을 보내어 변화에 따라 처리하고 3번으로 나누어 방수하라고 하였으므로 청하건대 전의 교주에 따라 고찰 방어하고 또 다른 일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모하루에 나가 안수산이 가지고 오는 칙스를 봤다. 진원사 안수산이 칙스를 받들고 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서 맞이하여 경복궁에 이르러 예를 의식대로 행하였다. 칙스에 이르기를 왕이 전번에 보낸 상호군 한승순이 등이 돌아가는 길에 도적에게 겁탈을 당했는데 즉시 도적을 잡아 빼앗긴 물건도 되찾았으므로 도적들은 모두 중형에 처하고 빼앗겼던 물건은 사람을 시켜 가지고 가서 항순성 등에게 붙여 가지고 가게 하였으니 특별히 왕에게 이를 알리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로잡힌 중국인 갈아익에게 의복 등을 내려주다. 의복, 띠, 갓, 신 등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7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7일 기유 두 번째 기사 헌부에 명하여 항승순이 국법으로 검한 표피 등을 북경으로 가지고 간 죄를 행문하게 하다. 헌부에 명하여 한성순이 국법으로 검한 표피, 이피, 초피를 가지고 북경에 간 죄와 또 단자를 많이 무역한 죄를 행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7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손이사 박종우를 황주로 보내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7일 기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원부에 토관을 더 설치하지 말기를 건의하다. 일찍이 경찰관 송인선의 계한 바에 따라 경원부에 토관을 더 설치하게 하였는데 만약 토관을 더 설치하여 군전을 주게 된다면 군자가 반드시 부족될 것입니다. 하물며 제품이 타기한 사람은 모두 서울에 벼슬 하기를 원할 것이니 토관을 더 설치하는 것은 다만 업인의 이익만 될 뿐입니다. 1500호를 이미 벌써 설치하여 공이 있은 사람을 기다려 관직으로서 상을 주고 있으므로 청하건대 더 설치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10년 3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젊은 인재 두 사람을 고요한 곳에서 독사하게 청한 것의 효용에 대해서 묻다.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기량이 일찍이 태종에게 아뢰어 나이 젊고 배울 만한 한두 사람이 유생을 선택하여 사관하게 하지 말고 고요한 곳에서 독사하게 하여 정통하면 대용할 것을 청하니 태종이 옳게 여기셨으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다. 또 나에게 청함으로 내가 이를 허락하였는데 독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좌대영 김자가 아뢰기를 신석견과 남수문입니다 했다. 임금이 권채에게 이르기를 그대도 일찍이 독사하는 반열에 나아갔었으니 읽은 것이 무슨 글인가 하니 권채가 아뢰기를 중용과 대학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향 곳에서 글을 읽은 것이 무슨 별다른 효과가 있는가 하니 권채가 아뢰기를 다시 다른 효과는 없는데 다만 마음이 산란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였다. 김자도 또한 아뢰기를 집에 있으면 사물과 빈객을 응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산속에 있는 한가하고 고요한 절만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절일사 이흥발과 진응사 한을생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해동충을 잡는 방법과 매를 잡는 자들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전지하다. 평안함길 황해도 감사와 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해동충을 지는 하되 각 고을에 소속된 응사에게 자벽을 시키지 말고 해동충이 왕래하는 요지에 그물을 쳐서 이를 잡게 하고 수령은 그들의 근태를 상고하고 바닷가에서 각 포의 번상성군으로서 만호와 천호가 헤아려 정하여 이를 상고하도록 하고 또 각 고을에서는 관청에서 매잡는 기구를 준비하여 인리와 일수를 시켜 뱃을 하여 잡도록 하고 사사로 제색으로서 잡는 사람도 아울러 검하지 말게 하고 해동종을 잡은 선군, 인리, 일수 등과 상을 바라고 사사로 잡은 사람에게도 전례에 따라 관직으로 상을 주거나 혹은 상을 주며 그 관에서 시킨 여인에게는 구례대로 3분의 2로 상주고 해동총을 보고 관청에 알린 사람에게는 반은 감하고 색장에게도 또한 차등이 있게 상을 주라 하였다. 인리는 아전이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반흑조응을 잡아 정제한 것으로 올리게 하라고 경상감사 등에게 전지하다. 경상전라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반흑조응의 이 시기를 맞춰 보금자리에서 내려오니 그때를 기다려 날개가 정제한 것으로 올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9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과 사통한 장반야와 불로를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라고 명하다. 별감 장반야가 김불로와 함께 양녕대군 이제에게 사통하였다. 반야가 진은사 한을생을 따라 북경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의금부에서 반야에게 양녕에게서 여자종을 받은 까닭을 물으니 반야가 말하기를 양녕이 어릴 때부터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를 준 것이다 하였다. 의금부에서 계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야가 여자종을 받은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앞설 형을 가하여 국문하라. 또한 불로의 말도 전일에 말한 그가 같지 않으니 또한 형벌로 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라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3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3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서운정 박염에게 명하여 다음 날의 일식 발생 여부를 알아보게 하다. 서운정, 박염 등에게 명하여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 명일에 일식이 있을지 없을지를 바라보게 하였다. 대개 수시력과 선면력의 법에 일식은 모두 마땅히 인시와 묘시에 있다 하였으므로 평지에서는 살펴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일어나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선의사 조대림을 이후사에 보내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양녕대군으로부터 계집종 이명과 황금을 받은 장반야를 엄히 징계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처음에 양녕대군이 윤희의 고운 맵시를 물었는데 장반야는 그 뜻을 알면서도 즉시 계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김불로를 시켜서 윤희를 양녕대군에게 데려다 주게 하고 대군이 준 계집종 이명과 황금 20냥중을 받고 엄밀히 사통하였습니다. 청컨대 왕지에 의가에 엄하게 징계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1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성달생 정효충 노종덕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달성을 편전에서 인견하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서산 등지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최부 등이 글을 올리 양녕대군의 장록을 삭탁하고 지방으로 내쫓기를 청하다. 전일에 양녕대군 이재의 일 때문에 여러 번 성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장을 올렸으나 전하께서는 다만 우의 정리로 굳이 거부하시고 윤호하시지 않으시므로 신등은 분한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이제 의금부에서 장만야를 추궁한 문서를 보니 더욱 분격한 마음이 더합니다. 반야가 본래의 차비에 임명되어서 성은을 매우 많이 입었는데도 도리어 양녕에게 붙어서 몰래 사통해온 것이 1, 2년 만이 아닙니다. 양녕도 또한 그가 아부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귀중한 황금을 아끼지 않고 20냥중이나 주었으며 연전에 처음 계집종 한 명을 주었다가 퇴박을 맞은 뒤에 또 집안의 계집종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달래어 교제가 깊었으니 그 계략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 반야는 몰래 진상할 세매를 양녕의 처소에 보냈으며 양녕은 공공연히 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면 사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그가 전하를 공경하고 두려워한 마음이 없으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또 반야가 아부한 것이 오래되었는데도 이제서야 발각되었으니 그 밖에 무례배들의 은밀한 교제와 내통이 있으면서 발각되지 않았는지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태종의 깊은 염려를 생각하시와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고 신등의 전번 상소의 청에 굽어조치시어 제의 작과 녹을 깎아버리고 이계를 지방으로 내쫓아서 나라의 검령을 엄중하게 세우시와 여러 신하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양녕대군을 외방으로 내쫓기를 건의하나 윤호하지 않다. 대간이 다시 계하기를 비지에 양녕의 범한 것은 전범과 다름이 없는데 죄를 청하는 것은 더욱 깊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제의 금일의 죄는 진실로 전범과는 매우 다릅니다. 굳이 청하였으나 윤호하시지 않으시니 억울한 마음이 더욱 심합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반야에게 황금 20냥중을 주었으며 또 계집종을 정려한 정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그가 교제하고 사통하는 의도를 진실로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등의 청에 쫓으시어 건방을 거듭 엄중하게 하시고 이계를 외방으로 내쫓아서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고 두세 번 거듭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경해류에 나아가 진원사 안수산과 황제의 친척 성달생 등 7명에게 사연하니 왕세자와 여러 종친들이 연회에 배석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효령대군 이하 여러 종친들과 더불어 내전에서 격구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양녕에게 죄 주기를 청하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6일 모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6일 모 두 번째 기사 하향 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6일 모 세 번째 기사 칙서에 왕손의 물건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 주본에 그 뜻을 기록하게 하다. 한승순이 도적에게 겁탈당하였던 물건을 찾아서 돌려보내는 칙서 가운데에
요동 위차 동령의 진노 왕손에게 보낸 물건도 아울러 기록되어 있으므로 왕명으로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판부사 병기량, 이조참판 정초, 예문제약 윤회를 불러 회답의 가부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황희와 병기량은 말하기를 왕손의 물건을 돌려보낸다는 뜻은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주본에는 그 뜻을 약간 나타내고 예부에 보내는 자문의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맹사성 정초 윤회는 말하기를 주본에는 다만 승순의 물건을 공손히 받았다는 뜻만 기록하고 예부에 보내는 자문에 왕손의 물건을 돌려보낸다는 뜻을 아울러 기재하도록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르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6일 무 네번째 기사 예부의 방문을 바칠 때 실수한 것에 대해 제1사 이흥발 등에게 벌을 내리다. 사무부에서 개하기를 제1사 이흥발, 통사 이연, 안물, 박윤덕, 검찰관, 손미옥 등이 방물을 예부에 바치는데 본과 한 초석을 풀어버려서 요동진무로 하여금 죄를 받게 하였으니 이연, 박윤덕, 손미옥 등의 죄율은 장 70에 해당하고 이흥발은 장 60에 해당합니다 하니 윤덕과 미옥은 죄 2등을 감하고 흥발은 공신의 아들이므로 논대하지 말고 여는 계한대로 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7일 김이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7일 김이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비리를 저지른 지양근군사 이종직에 대한 치죄를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지양근군사 이종직이 꿀벌을 많이 기르면서 맡아 지키는 자가 만약 꿀 한 대를 소모하면 쌀 한 마를 징수하도록 하여 민간에게 강제로 팔았으며 또 환상곡의 남은 곡식을 사용하였고 또 임신한 부녀자를 구타하여 낙태하게 하였습니다. 창컨대 장 100에 자자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자자는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7일 김이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각도의 군자, 목자와 목마군을 모두 찾아내어 명부를 작성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경기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병원년에 감목관을 설치한 뒤로 각 목장의 목자 등의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까닭에 이사간 자, 새로 태어난 자, 사망한 자를 빙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속육전을 상고하여 보니 각도 목장의 목자 중에 부자가 서로 전송하여 명부에 오른 자를 제외하고 전역이 없는 백성으로서 목자로 충당하여 정한 자를 모두 군이라고 이끌고 따로 명부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목자 목마군의 명부가 지금까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각도로 하여금 목자를 모조리 찾아내어 명부를 작성하고 목마군도 또한 따로 명부를 작성하여 대개 3년에 한 번씩 고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7일 김이 네번째 기사 평안도 각 고을의 천호에 그 고을 출신을 임명하게 하다. 병조에서 평안도 도절제사의 첩정에 의하여 개하기를 본도 각 고을의 천호를 다른 고을에 사는 사람으로서 임명하니 다만 군사들을 잘 고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의 수종인들이 식량을 싸가지고 가고 오는 일도 또한 곤란합니다. 청컨대 그 고을에 사는 사람으로서 임명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와 그 도의 직임이 이미 2품 이상을 지낸 자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동지 총재 김익생, 전부윤, 하윤, 이숙묘, 홍여방, 판서, 황상, 판도사 최윤덕, 찬성권진, 좌의정 황희, 부원군, 이직 등이 의논하기를 마땅히 그 고을에 사는 사람으로 임명할 것이며 만약 적임자가 없을 때는 가까운 고을에 사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하고 그 수종인은 재량하여 그 수를 감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8일 경신 첫번째 기사 조천 등이 가져온 조서에 황태자를 세운 기념으로 사전을 내리기를 명하다. 사신 홍려시 소경 조천
병부 원외랑 이약 등이 조서를 가지고 오니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서 영접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대로 예를 행하였다. 건정전에 나아가서 국내에 사전을 내리어 말하기를 적자를 세워 태자로 삼는 것은 천하의 근본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요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면 더러운 풍속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 특별히 홍여씨 소경 조천 병부 원외랑 이 약을 보내어 조명을 선포하셨으니 그 조스에 이르기를 짐이 천자의 자리를 이어받아 공손히 황제의 옥세를 받들게 되며 오직 조정의 경사를 융성하게 쌓아 본국과 지국에 지극한 성대를 이루게 하였다. 제왕의 나라를 통리하는 도리는 저부를 세우는 것이므로써 선무를 삼는 것이다. 마다들 기지는 의포가 영영하고 타고난 자질이 단중하더니 요사이 친왕과 문무 여러 신하들이 정성을 다 합하여 표문을 올려 동궁으로 세우기를 두세 번 거듭 청하였는데 말이 지극히 간절하였다. 국가에 큰 으뜸이 되는 일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 마땅히 좇아야 한다고 하신 태후의 거룩한 훈계를 공손히 받들어 이제 옥체와 근보로서 기진을 세워 왕태자를 삼는다. 무릇 원량을 높이고 세우는 것은 만연의 왕통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며 미리 국본을 정하는 것은 천하의 마음을 그에게 메어두려는 까닭이다. 조서로서 여러 곳을 보고하여 모두 다 자세히 알게 한다. 이와 같이 밝은 조서를 반포하는 때에 마땅히 비상한 은혜를 펴야 하겠다. 선덕 3년 4월 초 8일에 새벽 이전에 모반대역 모반자손으로서 조부모의 사례를 도모하거나 구타함에 은한 자, 처첩으로서 남편의 사례를 도모한 자, 노비로서 주인의 사례를 도모한 자, 고독이나 연매 저주하였거나 사람을 고의로 죽일 업무를 한 자와 오직 강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판결이 끝났거나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거나 간에 다 죄를 용서하고 면제하다. 감히 이 유지가 있기 전에 이를 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서 죄 줄 것이다 하셨으니 허물과 더러움을 깨끗이 썰어 없애버리고 환한의 은전은 널리 베풀어 즐거이 고무하여 풍성하고 태평한 다스림에 이르기를 기억하노라 하였다. 원량은 태자이며 국보는 황제이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태평간에 거동하여 하마연을 베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자신에게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받지 않으려 하다.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자신에게 가신 안장갖춘 말과 옷 한 벌을 정리하니 두 사신이 안장갖춘 말은 받지 않으므로 흠지가 말하기를 만약 함께 받지 않으면 전하의 정성이 어긋나니 청컨대 아울러 받으시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의봉은 마땅히 받겠으나 안장갖춘 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했다. 흠지가 말하기를 만약 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말을 타야 할 것이니 우선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여기에 머물러 두십시오 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8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양녕대군 제에게 술잔치를 내리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태평간에 거동하여 일길년을 베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홍택, 신장수, 김불록, 장반야 등을 석방하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최부 등이 반야의 석방에 반대하니 석방하지 말게 하다. 대사원 최부, 우사관 유맹문, 형조 참판 유계문, 의정부 사인 이심 등이 계하기를 장반야는 양령과 사통하여 황금과 계집종을 받아치는 죄가 모반에 관계되며 홍택 등도 또한 양령과 사통하였은즉 그들의 마음은 반드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니 석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야는 석방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탄일을 하례를 정지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물품과 음식을 주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1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제주 자재 서용에 있어 경제소의 추천장과 안무사의 신상조사서를 함께 참고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제주 자재는 다만 그 주의 경제소 추천장만으로 소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안무사가 그 인품과 세계와 조상의 공로를 조사하여 본조에 통보하고 본조에서는 경제소의 추천장과 아울러 상고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1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첨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1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최부 등이 홍택, 신장수, 김불로를 법대로 처리하라고 했으나 윤호하지 않다. 대사헌 최부 좌사관 김효정 등이 개하기를 홍택, 신장수, 김불로는 다 오반의 죄를 범하였으니 청하건대 법대로 처리하게 하소서 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반야는 나의 척근에 있으면서 이를 본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양년과 사통하여 뒷날의 공을 도모하고자 했으니 그 죄는 주고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11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안녕의 아내 유연생과 그의 사촌 오빠 홍양생과의 간통을 국문하게 하다. 상부에서 개하기를 전 직장 안녕이 소장을 올려 아내인 유장의 딸 유연생이 그의 사촌 오빠 홍양생과 더불어 몰래 간통하는 것을 간음 현장에서 붙잡아 두 사람의 머리털을 잘랐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황태자의 책봉을 축하하는 표준과 박물을 올리는 표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황태자의 책봉을 축하하는 표준을 배송하였다. 판한승부사 이종선 동지 총재 김익생이 표준을 받들고 왔다. 그 표문에 말하기를 황실이 덕에 넘침에 큰 업이 융성합니다. 옥책의 아름다움을 선양하여 태자를 세우시니 경사는 종묘와 사직에 통하고 기쁨이 천지에 넘칩니다. 공손히 생각하오니 조상을 받드는데 효도가 절실하고 후손을 넉넉하게 하는 데에는 어지심이 깊으십니다. 우러러 착하신 어머님의 밝은 교훈을 준수하고 굽어 많은 아랫사람들의 지극한 심정에 따르시어 맏아들을 세워 조업을 있게 하시니 만년의 왕통을 굳건히 하였으며 이름을 바르게 하고 신분을 밝게 정하니 길이 사해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태자가 자리에 나아가는 예가 이루어졌음을 포고하는 때를 당하여 찬송하는 소리가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 때의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융창한 때를 만나 몸이 천구에 머물러 있어 비록 한전의 조참하지는 못하나 정성은 환궁에 달려가고 있사와 가만히 화봉을 본받아 축하를 올립니다 하고 박물을 올리는 표문에는 말하기를 성신하신 황제께서 위에 계시면서 일찍 나라의 태자를 세우시니 온 나라의 백성들이 고루 기뻐하여 모두 토산물을 바칩니다. 삼가 말 한 장 한벌 황새저포 20필 백세저포 흑새마포 각 30필 만화렴석 2장 항화석, 만화석, 만화방석, 잡채화석 각 10장 인삼 오미자 각 50건 표피 10장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종류가 매우 적고 제조도 정밀하지 못하니 어찌 좋기 헌상하는 예의에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마는 오로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의를 표시할 뿐입니다. 하고 황태후에게 올리는 박물은 홍세저포,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 10장 중금에게 바치는 박물은 홍세저포,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 10장이고 황태자에게 보내는 전문에 말하기를 예로서 보책을 받고 마침내 이극의 지위에 이르시니 상선은 전성과 합하여 거듭 아름답게 비치었습니다. 신과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중국과 오랑캐가 함께 기뻐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자께서는 단중한 자태와 영명한 풍성으로 높이 저부가 되었으니 나라 근본이 융성하게 밝아졌습니다. 황제의 밝으신 덕화에 가까이 계시면서 항상 천안의 기쁨을 받들어 모셨고 태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의례가 이에 갖추어졌으니 많은 복이 아울러 이르리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행히 밝은 조정을 만나 싸우나 멀리 황복에 있어 급히 달려가서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뻐하려 하는 정성은 배나 더 바치나이다 하고 박물은 말 한 장 한 벌, 백서저포, 흑세마포 각 20일, 만화렴석 2장, 만학석, 황하석, 잡지자 화석 각 10장, 인삼, 오미자 각 30건이었다. 청구는 조선이며 이극은 황태자이고 전성은 황태자이고 황복은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을 경해루에 맞아다가 온집년을 베풀다.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모관과 모이와 초피 호스를 두 사신에게 주었다. 이어 모하루에 맞아다가 온집년을 베풀고 안장갖춘 말을 주니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최부등이 김부로 신장수 홍택을 법대로 다스리기를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다. 대사한 최부 등이 연명하여 그를 올려 말하기를 두 가지 마음을 품먹고 임금을 배반한 죄는 왕법에 반드시 주설하여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번에 김불로, 신장수, 홍택 등은 사설의 양녕대군 이재에게 아부하여 비밀리 왕래하였으니 그들의 모반한 마음은 단연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하시고 모두 방면함을 허락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죄가 반역에 관련된 사람은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는 바이며 나라 사람들이 함께 추설하는 것이니 진실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홍택과 중, 불로와 신장수 등을 다 법대로 다스려서 신하와 백성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2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병으로 우거하고 있는 청평부원군 200강에게 곡식을 하사하다. 쌀과 콩 모두 4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2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피로된 중국인 갈아익에게 저포 등을 내려주다. 저포 마포 각 한 피를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3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최부 등이 홍택, 김불로 등을 법대로 다스리기를 청하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최부 등이 홍택 등을 용서할 수 없음을 간하고 명사성 등이 극력 간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원 최부, 좌사관 김효정 등이 개하기를 홍택, 김불록, 신장수 등이 임금을 배반하고 몰래 양녕과 교결한 것은 진실로 모반인 것이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명사성 예조판서 신상도 따라서 극력 강쟁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4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종친들이 태평관에 가서 연회를 열어 사신을 위로하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4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장반야는 차명에 처하되 재산의 몰수나 연좌된 사람의 논제는 거말하고 명하다. 의금부에서 개하기를 장반야가 양녕대군과 사통한 것을 대명률에 상고하건대 무릇 모반죄는 다만 공범만 한 자라도 주본 종범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차명에 처하며 처첩과 자녀는 공신의 집에 주어서 노비가 되게 하고 재산은 모두 관에 몰입하며 부모, 조손, 형제는 호적의 같고 다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 2000리에 안치한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율대로 시행하게 하소서니 계한대로 하되 다만 재산을 관에 몰수하는 것을 면제하고 연좌된 사람들을 논제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사시군 세종 10년 4월 14일 병인 6번째 기사 궁궐 안에 있는 군들의 직함과 사조 등을 호구대장에 기록하게 하다. 호조에 석회하기를 호구대장이라 하는 것은 후대에 전할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제군은 자기의 직함과 처의 사조를 부마 제군은 자기의 직함과 사조와 어느 공주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은 모두 호구의 대장에 기록하게 하고 만약 범죄한 공신이면 직함 속에 공신호와 본군을 아우러 기록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15일 정묘 첫번째 기사 윤회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0건 세종 10년 4월 15일 정묘 두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다. 세종시로 40건 세종 10년 4월 15일 정묘 세번째 기사 피로된 중국인 갈아익 등을 요동에 가서 풀어주게 하다. 15명을 인솔하여 사역원 주부 오중기가 가서 요동에 풀어주고 중국 사람에게 젖보 맛보 각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16일 무진 첫번째 기사 달이 심수의 큰 별을 범하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16일 무진 두번째 기사 지신사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무난하게 하다.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무난하게 하고 각각 여름 옷 한 벌, 화투 젖보 각 10필, 마포 20필, 만화방석, 만화침석 각 4장, 석등잔 한 벌, 인삼잣 갓 30건, 차 7건을 주었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16일 무진 세번째 기사 윤회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16일 무진 네번째 기사 김돈에게 명하여 성리대전 어록을 두 사신에게 묻다. 직집현전 김돈에게 명하여 통역인 대호군 김청 판관 이변과 더불어 성리대전 어록을 두 사신에게 물으니 대답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선생들은 허물하지 마시오. 감히 망령되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0건 세종 10년 4월 16일 무진 다섯번째 기사 최부 등이 장반야 등과 사통한 벌로 양녕대군을 변방으로 내쫓기를 청하다. 양녕대군 이제가 장반야에게 황금과 계집종을 주었으니 그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또 계하기를 홍택 신장수 김불로의 죄는 유사를 입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홍택은 건병으로서 이의 시비를 알 수 있을 것인데 감히 더불어 사통했으니 진실로 크게 징벌하여야 마땅합니다. 만약 장수와 불로를 놓아주고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청컨대 먼 변방으로 내쫓아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뒷날에 당을 만들어 붙쫓는 자를 경계하게 하소서 했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17일 기사 첫번째 기사 태평관에 거동하여 사신을 전별하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4월 17일 기사 두번째 기사 선위사 한장수를 유사에 보내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0년 4월 18일 경호 첫번째 기사 달이 남두괴 가운데에 들어가다. 남두괴는 성좌 이름이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18일 경호 두번째 기사 모하루에 거둥하여 두 사신을 전별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18일 경호 세번째 기사 선의사 최사 1을 평양에 보내고 반송사 노한이 발행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19일 신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19일 신미 두번째 기사 선의사 이교를 황주에 이각을 안주에 보내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4월 19일 신리 세번째 기사 외방에 사는 군사가 성혼할 때 수령의 보고가 있으면 휴가를 주게 하다.
경주에서 개하기를 군사로서 외방에 사는 자가 자기 집에 가고 싶으면 거짓으로 성혼한다고 이끌고 휴가를 청한 자가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령이 주 혼자를 행문하여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모월 모일 아무개의 집 딸에게 장가든다고 보고하면 본주에서 그 길의 멀고 가까운 곳을 참작하여 휴가를 주고 성혼한 뒤에 10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서울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선의사 송희미를 의주에 보내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안주 평양에 지진이 일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1일 개유온 두 번째 기사 최부가 홍양생과 유연생의 간통의 진상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보고하다.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대산 최부가 개하기를 홍양생과 유연생에게 장을 쳐서 신문하였으나 다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양생은 처음에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일이 없다고 말하였고 연생과 안양의 노비 등이 말하는 것도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여 아직 진상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율문의 모든 간음 사건은 모름지기 간음 현장에서 붙잡은 것이라 해 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아조에서는 비록 간음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였더라도 그 간음한 정상이 명백하며 죄 주는 것도 또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대명률에 반드시 간음 현장에 붙잡힌 자라고 말한 것은 의심나는 것을 나는 죄를 유죄로 단죄할까 염려한 것이다. 지금 양생과 연생이 서로 간음하였다는 정상은 비록 명백하나 간음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였으니 다만 이것만으로 단정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전일에 먼저 붙잡은 곳을 물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하였다. 부가 또 개하기를 안녕의 비부 조원우는 연생의 오빠인 판관 중창과 서로 힐난하다가 중창이 소장을 올려 원우가 나를 힐난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밝은 시대냐 하며 당세를 비방하였습니다고 하기에 원우를 국문하였더니 원우가 곧 말하기를 내가 중창을 힐난하며 말하기를 밝은 시대 때문에 어찌 이같이 악한 짓을 하는가 하였습니다 합니다. 정인들은 모두 신문하였으나 말이 각기 일치하지 않아서 어느 것에 쫓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말하기를 원우는 천인이다. 과연 중창의 말과 비록 같다고 한들 어찌 국정을 비방한 것으로 논죄할 수 있겠는가? 다만 천한 노비로서 중창을 능욕한 것은 죄 주어야 하겠다 하였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사정 이계인의 본말을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다. 좌대응 김자가 사헌부에 고발장을 가지고 개하기를 사정 이계인이 길에서 왕세자를 보고 본말을 하였으니 취재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를 보고도 본말한다는 것은 인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일찍이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취재하게 하는데 이번 개인의 본말한 정상은 어떠한가 하니 자가 말하기를 개인이 왕세자의 행차를 보고 말을 세우고 숨어서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그의 하인이 붙잡히게 되자 비로소 말에서 내렸습니다. 불경함이 더할 수 없으니 마땅히 엄중하게 징계하여야 하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 어린 철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니 자가 말하기를 나이가 이미 18, 9세는 되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의 아들이니 논죄하지 말라 했다. 개인은 지도령 이흥발의 아들이다. 본만은 말에서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는 죄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1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부녀자들이 흥천사에서 불을 켜고 유람하는 것을 금지시키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경상도의 금산 계령 등 고을의 지진이 일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 7월 40권 세종 10년 4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9년 세종 10년 4월 2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여 고독 사용에 대한 금령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보고하게 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외방의 각 고을에 고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잠옷 사람의 생명을 상해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금령과 죄인을 붙잡아 신고하는 자에게 상주는 조건을 논의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9년 세종 10년 4월 2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날이 감으로 사원부에서 검주를 청하다.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봄에 감으면 심한 피해는 없는 것이지만은 대소맥에게 어떠할까 하니 대언 김자가 대답하기를 보리는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는 것이니 이 같은 작은 가뭄에는 반드시 손상하거나 피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비가 오면 또한 넉넉히 풍년이 들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49년 세종 10년 4월 23일 올해 다섯 번째 기사. 변계량이 문과의 초장에 강경하는 것의 불가함을 상산히 재수를 위주로 하게 하다. 판부사 변계량이 상사하여 말하기를 문과의 초장에 강경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만 대개 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데에는 어려서는 기손과 혼고를 익히고 장성하여서는 재수를 배우고 늙어서는 재서하는 것이 그 법례입니다. 생훈의 과시에서도 오히려 재술로서 그 고하를 평정하면서 도리어 대과인 과거의 초장에서 혼고만을 고사하고 떨어뜨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것이 옳지 못한 이유의 철제입니다. 생원 향시가 비록 정월에 있더라도 과거의 회시는 반드시 3월에 치르게 되는 것이니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입니다.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대개 300명이나 됩니다. 강경을 고사하는 방법은 매서마다에 대하여 각 일장씩을 강하게 되니 반드시 달을 넘기게 됩니다. 그들 수백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수종자들이 서울에 머물러야 할 곤란과 농사를 폐지하게 될 패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 옳지 못한 이유의 둘째입니다. 고 문충공 신하윤이 신사년 회시를 맡았을 때 강경고사에 시간이 거의 한 달이나 걸린다. 어찌 다만 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패단이 있을 뿐이겠는가. 나라의 인일을 맡아 정권을 잡고 있는 자가 사관으로 성균관에 들어가서 태평하게 국가의 일을 모르고 이같이 오랫동안 있게 되니 이것이 무슨 법인가. 사서 중에서도 다만 한 장만 강하고 여러 경서 중에서도 다만 한 장만을 강한다면 그 법이 간단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비를 시취하는 법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병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매서마다 반드시 한 장씩을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강하는 데 시간이 거의 한 달씩이나 걸립니다. 다만 배우는 자에게만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진실로 국가에도 폐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옳지 못한 이유의 셋째입니다. 과거 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향거 이선의 법이 폐지된 때부터 과거 제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 흰 베옷 입은 서생들이 하루아침에 임금님을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우러러보며 자기가 익힌 말을 펴서 발표한다는 일은 실로 세상을 드물게 하는 은총입니다. 그 총이함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것이 정하며 그 선택함이 정하기 때문에 그 입법함이 엄한 것입니다. 극위 금촉은 외부에서 함부로 차작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며 복미 역선은 안에서 아주 공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라야 선비를 시취하는 법을 사람들이 험잡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려사에 당시의 논의가 어지러운 바 있었으므로 비로소 중국의 복미 역서의 제도를 썼다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복미와 역서는 실로 과거의 좋은 법인데 이제 대면한 자리에서 합격시키고 떨어뜨리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소위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글을 시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기 어려운 뜻을 시험하여 사사로운 정리를 얽매여 몽롱히 시취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개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약 말하기를 대면한 자리에서 붙어주고 떨어뜨린들 어찌
사정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중장과 종장에서 또 어찌 복미와 역서의 법을 쓰고 있습니까? 복미 역서는 예나 지금이나 천하에 있어 다 같은 것이니 대면하여도 사정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은 지혜 있는 자를 기다린 후가 아닐지라도 그 말의 망령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옳지 못한 이유의 넷째입니다. 전번에 중국 조정의 사신이 술 만드는 방법을 요구하여 왔을 때 대개 술이라는 것은 본래 국가에서 양조하는 것이니 내자시 내섬시의 늙은 주파에게 반드시 물어서 술 만드는 법에 대한 글을 찬술하였습니다. 과장에 대해서라면 문충권 권근은 바로 늙은 주파와 같습니다. 술 만드는 방법을 찬술하고 잘 때는 반드시 노파의 말을 쫓으려고 하면서 과거를 논할 때는 권근의 논의에 좋지 않는 것은 옳다 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문신 정도전이 병자년의 회시를 맡았을 때 처음으로 강경하는 법을 시행하였으니 도전도 오로지 늙은 주파와 같은 자가 아니란 말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건과 정도전의 우열은 진실로 후하기 감히 경솔하게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전이 일찍이 스스로 이르기를 예전에는 그니 나마 못하였는데 지금은 내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입학도설과 역전법 중에 쓰여져 있으며 아유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더구나 근과 도전이 비록 모두 경서에 능통하고 사리를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강경의 법을 10년 동안이나 시행한 뒤에 그 경험에 의하여 패단을 논한 것이고 그 설이 정당한 것입니다. 전도 말기에 문신, 이색, 정몽주, 이숭이는 다 육아에 뛰어난 자들입니다. 매번 천하 역대의 과거를 논했으나 일찍이 강경의 설에 언급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전 이전에는 그러한 논의가 없었으며 도전 이후에 와서야 그러한 패단을 논하게 된 것이니 도전을 비록 주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어찌 한 사람의 소견 때문에 모든 유학자가 천하의 중론을 다 폐지할 수 있으며 어찌 한때의 권위로 행한 법으로서 고금에 떳떳이 행하는 대전을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옳지 못한 이유의 다섯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문과 초장에서 의와 의를 의심하는 거네. 정의로움을 시험한다면 사람들은 다 저술의 말기에만 추종하여 경서의 강송에 힘쓰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경하고 저술하는 것이 비록 각기 장단이 있다고 하나 그러나 어찌 훈과 유나 얼음과 숯처럼 상반이 되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문신 이색이 말하기를 정몽주는 강명을 잘하고 이숭이는 재수를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숭인의 강명과 몽주의 재술도 또한 어찌 범인들보다 몇 배나 높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재술에 뛰어나자면 반드시 독수에 먼저 정통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초장에서 강경하는 것은 곧 배우는 자로 하여금 오로지 기송과 홍고에 힘쓰게 하여 뜻이 좁고 기운이 졸렬하여져서 마침내는 성리의 심오한 뜻에 통하지 못하며 글 짓는 재주도 또한 조잡하고 좀스러웠어 대체로 배우는 자의 큰 병통이 되니 실로 사문을 흥기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권건의 상서에 기재하는 것이 어찌 지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옳지 못한 이유의 여섯째입니다. 문과 삼장에 모두 취사함이 있으나 중장과 종장에서 다만 역사만 가지고 우열을 평정하기 때문에 합격과 낙방의 형적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응시자에게 편이하지만 초장의 강경에서 얼굴과 마주 보는 자리에서 낙방시켜 내쫓으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이 진실로 근근히 말한 바와 같습니다. 적어도 연기가 있고 반드시 혹을 지사라고 이끄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문과를 거쳐서 진출하려고 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무과로 가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무과의 초장에도 역시 강경법이 있으나 그 강하는 서적은
문과에 비하면 조금 적고 뜻의 풀이도 조금 복잡하며 문답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문과에 응시하려는 자가 붓을 내던지고 무과에 가면 반드시 상급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총림을 위하여 새를 몰아다 주는 것은 세매이며 심연을 위하여 물고기를 몰아다 주는 것은 수달이며 무과를 위해서 영재를 몰아다 주는 것은 이강경이라는 설이니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옳지 못한 이유의 7번째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조께서 개국한 처음에 전조에 폐단이 있었던 모든 법을 하나같이 다 혁파하셨는데 오로지 이 과거의 법만은 오히려 그 옛날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체로 과거의 법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성조준이 계유년의 회시를 맡은 것이 실로 태조조에 보인 첫 번째 과거였으니 지금 초장에서의 제술은 곧 태조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입니다. 정도진이 비록 강경의 법을 시행하였으나 우리 태조께서 권근의 논의를 들어서 다시 제술을 행하였으니 초장에서의 제술은 오직 태조의 성현일 뿐 아니라 또한 실로 태종께서 남기신 법이니 마땅히 준수하여야 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옳지 못한 이유의 8번째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명나라의 태조 황제께서 처음 천하를 통하여 1만 가지의 교화를 경장할 때에 과거로서 취사하는 것은 실로 미세한 일이 아니니 반드시 자세히 헤아려 결정하였을 터인데 반포하여 내리신 조서 한 조목을 보니 문과 초정에서는 의심하는 의와 정의의 의를 시험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역대 제도로서 사책을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니 영세토록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못한 이유의 9번째입니다. 초장에서의 의와 의를 시험하되 복미와 역설을 모두 중장 종장과 같게 한다면 시제하는 차례에 있어 순서가 있어서 혼란함이 없고 취재하는 법에 있어서도 크게 공평하고 지극히 바르게 되며 회시의 기간도 7, 8일을 넘지 않아서 모든 폐단이 저절로 제거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태종의 성현에 어그러짐이 없고 위로는 고황제의 조서의 취지에도 합치할 것입니다. 역대의 제도에 비추어 보아 잘못됨이 없고 천하의 사리에 미루어 보아도 모두 통합니다. 권근의 상서에 말한 바 응시하는 자의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넓어지며 글의 기운이 더하여져서 문제가 떨쳐 일어난다 함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한 어찌 총림을 위하여 새를 몰아다 주는 것과 같은 염려가 있겠습니까? 강경을 파하고 제수를 시행하는 것은 실로 영원한 후세까지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니 예조로 내려 문신 6품 이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예조판서 신상 등 16인은 강경과 제술은 어느 한 가지만 치우치거나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마땅히 때에 따라서 번갈아가며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창성, 권진, 호조판서 안순 등 51인은 마땅히 제술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고 한승부, 윤, 이명 등 5인은 마땅히 원전에 의하여 사서 오경제를 설치하고 상시로 고강하여 합격시키고 떨어뜨리게 하고 과거 시험장에 의와 의를 시험하여야 합니다 하고 예문제약, 윤회, 지편정, 교리, 권채, 수찬, 이선제 등 15인은 마땅히 강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고 유산율은 홀로 응시자의 성명을 기록할 때 읽은 경서를 강하게 하여 대의를 통한 자에게만 언시를 허락하게 하고 시험장에서의 제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제수를 시행하고자 한 의논의 조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계량이 춘추관의 역사를 편찬할 때 매양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관으로서 강경할 때에 사정을 쓰는 일이 꽤 많다. 시험 보는 자가 혹 자기의 친족이면 강을 비록 적절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덮어 비유하여 주는 일이 있으며 또 응시자가 항상 글 읽기를 고생하여 기운과 습성이 위축되고 구속되어 제수를 할 줄 모르게 된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그런 까닭에 권근이 일찍이 태종께 상서하여 임박의 주장으로 세워진 강경의 계책을 버리고 다시 제수를 시험 과목으로 쓰게 하였는데 요사이
또다시 강경의 방법을 사용하니 후자의 폐해가 전자와 같게 되었다고 하더니 이때 상서하여 말한 것이 계량이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 선제에게 말하기를 관중의 여러 사람들이 다 나의 의논에 따르는데 그대와 채가 따르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냐. 채는 유별나게도 삼촌 건근의 의논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하니 선제가 말하기를 제술은 시험 과목으로 사용하면 한갓 조충전각의 기술만 익혀 과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니 누가 승리하게 전심하려 하겠습니까? 강경으로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니 계량이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혼구는 자귀의 해석이며 혼은 향내나는 풀이고 유는 구린내 나는 풀이고 관중은 춘추관이고 조충전각은 문장을 짓는데 너무 글귀만을 수식하는 일을 말한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3일 을해 6번째 기사 세자공의 환자 한홍이 공로 서중을 과음하여 죽게 하니 이를 군문하게 하다. 형조에 명하여 군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3일 을해 7번째 기사 석전제의 엄복주를 빚는데 쌀 6석을 주게 하다. 예조에서 성균관의 첩정에 의하여 계하기를 석전제의 엄복주를 빚은 쌀이 다만 1석뿐이니 태반이나 부족합니다. 청컨대 4석을 더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신들과 유생들로부터 엄복하는 자가 꽤 많을 것이니 6석을 더 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3일 을해 8번째 기사 홍양생을 의금부에 옮기라고 명하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4일 병자 첫번째 기사 현물이 지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4일 병자 두번째 기사 서선의 직책과 이양의 노비와 가사를 돌려주라고 명하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4일 병자 세번째 기사 한장수, 허조, 이명균, 노환 등에게 새로 관직을 제수하다. 한장수로 판동령 부사를, 허조로 판중군 부사를, 이명균으로 이조 판사를, 노환으로 이정부 참찬을, 김자지로 형조 판사를, 서선으로 개성 유후를, 조계성으로 예조 참판을, 원미생으로 중군 도총재를, 최보로로 좌군 동지 총재를 삼았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4일 병자 네번째 기사 최윤덕과 문기를 강화 남양의 여러 섬에 보내어 목장의 말을 점고 검열하게 하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4일 병자 다섯번째 기사 강상전이 중국에서 돌아와 한승순의 행리를 겁탈해간 도둑들이 참행에 처해졌다고 전하다. 통사 강상전이 중국에서 돌아와 계하기를 한승순의 행리를 겁탈해 갔던 도둑의 괴수 3인을 조정의 길거리에서 참행하여 신등에게 보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5일 정축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7일 김효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9일 신사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9일 신사 두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4월 29일 신사 세번째 기사 판우군부사 변계량이 지어 올린 기자 묘비의 비명 그 글에 말하기를 선덕 3년 무신하 4월 갑자 1에 국왕전하께서 전지하시기를 왕은 이렇듯 이르노라 옛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정복하고 은의 태사를 우리나라에 봉하여 그의 신하 노릇하지 않으려는 뜻을 이루게 하였도다. 우리나라의 문물과 예악이 중국과 비견함이 지금까지 2000년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기자의 교화함에 힘입은 것이로다. 돌아보건대 그 사당 집은 좁고 누추하여 우르르는 예법에 맞지 아니하므로 나의 부왕께서 일찍이 중수할 것을 명하셨고 내가 그 뜻을 받들어 공사를 독려하여 이제 낙성하였도다. 마땅히 비석의 색에서 영원히 뒷세상에 보여야 하겠다. 사신은 이미 빗물을 지으라고 하셨도다. 신계량이 명을 받고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도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공자는 문왕과 기자를 역경 명의교회 상사에서 나란히 거론하였으며 또 사민이라고
논어의 미자편에 칭찬하였으니 기자의 덕은 감히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 하우시가 물과 토지를 다스리니 하늘이 홍범구주를 내려주어 이륜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찍이 우서나 하서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다가 1000년이 지나 기자에 이르러 비로소 발설이 되었으니 그때 만일 기자가 무왕을 위하여 이것을 자세히 진술하지 않았다면 낙서에 나오는 하늘의 뜻과 인사와의 관계에 대한 학문을 뒤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알 수 있었겠는가? 기자의 유도에 유공한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기자는 무왕의 스승이요 무왕이 그를 다른 곳에 봉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조선에 봉하였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친히 그의 교화에 혼도되어 군자는 대도의 요지를 들을 수 있고 백성들은 더 할 수 없는 어진 정치의 보호를 입을 수 있었다. 그 교화는 행길의 유실물을 주어 가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어찌 하늘이 우리를 후하게 돌보아 어지는 이를 보내어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이다. 정전의 제도와 팔조의 법이 해와 별처럼 밝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대로 그 가르침에 복종하게 되었으니 1000년 뒤에도 마치 그 당시에 사는 것과 같다. 추현이 그의 신령을 우러러 대하니 저절로 감회를 참을 수가 없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공정왕께서는 총명하고 옛일을 익혀 경서와 사기를 즐겨 보았으며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지혜롭고 어진 자지로서 성인의 학문에 밝으시니 홍범구주의 도에 모두 정통하시고 마음이 융합하는 데가 있으셨다. 그런 까닭에 부왕은 시작하시고 사왕은 계승하시어 기자의 덕을 높이고 공을 보답하는 일을 성취하게 한 것이다. 지성에서 나온 것으로 실로 전대의 군왕들과 비견할 수 없는 바이다. 경대부와 선비들과 백성들이 서로 이끌고 일어나 이것을 본받고 이것을 실행한다면 천자의 밝은 빛이 가까워져서 펴서 내리는 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장하도다. 무릇 몇 간의 집을 짓고 전지를 두어 제수를 마련하게 하고 하인을 복호하여 진심으로 청수하게 하고 부윤학에게 명하여 삼가의 향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묘궁의 일은 대체로 유감됨이 없다. 신계량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배수 개수하여 명을 올리노라 하고 명에 말하기를 기자는 문왕의 무리로다 미쁘도다. 홍범구주와 상제의 가르치심을 펴서 밝히셨네. 오직 은나라의 태사일 뿐 아니라 신은 주 무왕의 스승이었네. 은나라는 그를 버려 멸망하였고 주나라에서는 그를 물어 창성하였네. 거룩하다. 온 천하에 안위한 그 한 몸에 달려 있었네. 거두어 동으로 오시니 하늘이 그를 우리의 스승으로 하셨도다. 팔조의 법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니 우매한 자 뉘 안이 밝아지며 유한 자 뉘 안이 강하지리. 길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는다고 한서는 칭찬하였고 동의를 중화로 만들었다고 당나라의 비문에 있네. 부지런히 힘쓰시는 우리 임금 끊어졌던 학문을 크게 다시 이으시니 마음은 그 이치에 개합하고 몸으로는 그 법을 실천하셨네. 부왕께서 이미 지으시고 사왕이 이어 닦으시니 사당집 날아갈 듯 장음도 하다. 높다란 마루 있어 기자 화상 봉안하고 세시의 향사 올려 지극히 공경하고 성의를 바치네. 소시는 이자께서 끼치신 법에 마음이 잠겼더니 이제 왕명을 받들어 머리 조아려 명을 쓰노니 성대한 덕의 광채가 억만년에 미만하리 하였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0년 윤 4월 1일 이모 첫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0년 윤 4월 1일 이모 두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0년 윤 4월 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정초 김효정에게 명하여 속 육전을 고쳐 수찬하게 하다. 우대원 허성이 개하기를 지금 수찬한 속육전에 잘못된 것이 꽤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왕명을 출납하는 사이에 혹 죄다 상세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어 착오를 일으킨 때문이다. 하니 이조 참판 정초와 좌사관 김효정 등에게 명하여 고쳐 수찬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0년 윤 4월 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0년 윤 4월 1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원윤 이의생을 소환하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0년 윤 4월 1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조말생과 이담을 석방하라고 명령하다. 공주에 부처한 이담을 석방하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0년 윤 4월 1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이지 안에 김씨를 석방할 것과 양자부 금은동 유감동의 천역을 면제할 것 등을 명하다. 영돈용으로 치사한 이지 안에 김씨를 석방할 것과 양자부 금은동 유감동의 천역을 면제하여 먼 지방에 안치할 것을 명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윤 4월 1일 이모 여덟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 이승직이 승리대전 50부를 진상하다. 경상도 감사 이승직이 승리대전 50부를 진상하니 문신 이품이상과 여섯대언과 뒤편전 박사 이상에게 나누어 하사하고 또 춘추관과 상등관에 각 일부씩 보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윤 4월 1일 이모 아홉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홍양생과 유연생의 간음을 국문하여 처벌을 정하여 아래다. 의금부에서 개하기를 홍양생은 모친의 상중에 있으면서 이성사촌 누이 유연생을 간음하였고 연생도 부친의 상중에 있으면서 서로 간음하였으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양생은 장 100에 유 2500리에 차하고 연생은 장 100에 도 3년을 속바치게 하소서 하니 양생은 장형을 집행하여 고성에 귀양 보내고 연생은 울산에 안치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윤 4월 1일 이모 열 번째 기사 생원들의 거제에 쓸 등류와 신탄의 대가를 양형고 소속 노비의 신공으로 지급하게 하다. 호조에서 양형고의 첩정에 의하여 개하기를 생원들의 거제에 쓸 겨울 석 달 동안의 등류와 신탄의 대가를 양형고에 소속된 외방 노비의 신공으로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윤 4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해가 기고리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윤 4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모하루에 거둥하여 기사와 격구를 구경하다. 드디어 서교에 거둥하여 보리를 보고 농부들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윤 4월 2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벽골제 이평제 등지에 수재가 예상되니 수재를 구제할 조건들을 보고하게 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전라도 김제의 벽골제 태인과 고부 등의 경계에 있는 이평제 보안의 동진포 고부의 눌제 등지가 혹 수재로 인하여 실롱할까 염려된다. 그 수재를 구제할 조건과 물길을 막힌 곳을 열어주는 것이 온당한지 아니한지를 결정하여 보고하라 하였다.